2021년 8월 11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 노영희 변호사의 뉴스토마토 생방송하고 와서 밥 먹고 오태훈의 시사본부 생방송 가려고 지금 준비하다가 좀 황당한 기사가 하나 떠서 이게 연합뉴스에 했던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폭행 11분밖에 안 된다며 가해자 형량 감경해준 스위스 판사.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수백 명이 항소심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건 자체는 지난해 2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을 했는데 피해자가 2명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2명은 33살과 17살인데요. 피해자는 실제로 나이나 이런 건 여기서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A가 33살짜리한테 4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1심에서 했어요. 근데 2심, 항소심은 3년으로 감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경한 이유가 성폭행, 강간 시간이 11분밖에 안 됐다. 그리고 그렇게 됐고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 신호를 보냈다고 부연.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특정 신호를 보냈다는 게 뭘까요? 이건 이제 일종의 피해자가 일종의 유혹을 했다? 글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은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특정 신호를 보냈다는 것을 판사가 어떤 증거하에서 그러면은 애초에 재판 자체를 다시 하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본인도 판사 자체도 이 범죄가 강간인 건 확실한 거고 근데 감경하는 이유가 11분밖에 지속이 안 돼. 근데 11분이 지속되는 것은 그러면 이런 건가요? 30분이 더 지속됐으면 이거보다 2배가 더 형량이 많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판사의 판단 기준을 놓고 보면은 피해자의 고통이라든가 이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재단해버린 거죠. 단 10초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있고 또 단 10초로도 죽을 수도 있어요. 단 10초로도 심각하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11분만 지속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강간 시간이 완성되는 것을 한 30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판단에 11분이니까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로 길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인가요? 이건 전적으로 완전히 이 판사의 진짜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그것은 가해자 중심의 판단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바젤 항소심 법원 앞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항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특정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피해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근데 이제 이 항소심의 대변인, 그 법원의 대변인이죠. 판사의 표현에 대해 설명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판사들도 수준 미달인 판사들이 많지만은 이 스위스 이 판사는 이탈리아의 청바지 판결보다도 더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의식 문제는 상식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야. 완전 꼴통이죠, 꼴통.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판사가 되는지 판사의 기본적인 자질과 판사의 기본적인 어떤 양식 자체가
없는 이런 종류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럼 우리나라 판사들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생각하는 어떤 강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비동의 강간죄도 없고 폭행과 협박 뭐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법 체계에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여러 가지 유괴이한 강간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강간죄의 법 체계를 비어있는 공간을 촘촘히 바꾸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강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판사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성범죄의 범죄 전문가, 그리고 피해자 전문가, 피해자 단체 등이 커미티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맞는 형량을 일정 정도 리스팅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형량위원회, 우리 양형위원회가 결정을 하잖아요. 지들이 뭘 한다고. 어차피 지들도 대체적으로 판사나 법학 교수인데 걔네들은 재판을 하라고 하고,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범죄가 어떻게 위험하며 이것을 어떻게 양형을 다룰 것인가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양형, 기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냥 재판 진행 정도를 판사가 하는 걸로, 좀 배심제라든가 도입이라든가 판사의 자질 이런 것들이 좀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딱히 더 낫다고 볼 수 없죠. 이제 스위스의 이 판사의 이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강간 사건을 다루는 판사들도, 검사나 판사들 또는 경찰들도 딱히 이렇게 그거보다 낫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좀 상당히 기가 막히고 수준 이하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하면서 은근슬쩍 부영의 이중근 회장도 가석방을 시켰나 봅니다. 그러니까 박범계라는 인간이 자기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재벌 총수에 특혜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난 거죠. 이재용, 이중근, 황제보석의 논란이 바로 이중근이 아닙니까? 이 이중근은 교도소를 들락날락,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고 법 어기는 걸 아주 그냥 2018년 2월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폭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등. 그리고 부영그룹 최대 주주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서적 출판 246억, 임의로 인출, 영화 제작에 45억, 등등등 거의 이중근은 수사재판, 구속 석방을 반복했어요. 오죽했으면 황제보석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정권은 과거의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되는데 한 번은 희극일지 몰라도 다른 한 번 비극이다. 내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정권에 있는 박범계 같은 인간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또 좋다고 오늘 보니까 친여 매체인들 정권 빨아주기 바쁜데, 그러면 결론은 뻔합니다. 왜 이런 바보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어쨌든 박범계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가 느껴진다. 이 정권에 있는 이 강렬한 인간들. 그리고 청와대는 입 뻥끗도 안 해요.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으로 하루를 가리는 건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막 가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마리오 쿠오모라고 하는, 이게 누구냐면 뉴욕 주지사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2세 정치인 하잖아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는 1983년부터 12년간 여기서 3연임을 했죠. 뉴욕 주지사를.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앤드루 쿠오모, 현역 뉴욕 주지사입니다. 20대 시절에 정계 입문을 했어요. 누구 덕입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정치인들 보면은 사실 뭐 여럿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빠 찬스 상당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지실력까지 거기까지 온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빠 찬스, 부모 찬스 쓰고. 이 앤드루 쿠오모도 아버지 주지사 덕에 82년 로스쿨을 졸업한 직후에 아버지 선거 캠프에 합류해서 결국은 승승장구하다가 그 뉴욕주 검찰청 검사로 임명됐어요. 이것도 참 웃기는 거죠. 우리나라의 로스쿨,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애새끼들 스펙 쌓아갖고 뭐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비슷한 짓거리 좀 똑같이 하는 거죠. 스펙 쌓아갖고 저쪽으로 가고 로스쿨 쉽게 들여다보내고 또 로스쿨 나온 다음에는 스펙 경력 쌓아져 갖고 뉴욕주 검찰청 검사로 임명해주고 또 자기 아버지가 뉴욕주 지사인데 그러니까 깨끗한 경력 다 세탁해주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자기가 아는 민주당 정권의 클린턴 행정부에 또 여기 차관으로 옮겨주고 경력 만들어주고 이런 그러다가 또 혈연 혼맥 행성하려고 케네디 가문의 사위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금수저지 금수저 황금수저죠 황금수저. 우리나라도 그런 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죠. 정략 결혼이 당연히 결론이야 뻔하겠지만 그 다음에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에서 당선이 된 후 부정부패 수사한다고 언론에 띄우고 그 다음에 뉴욕 주지사에서 오바마 도움 받아갖고 결국은 삼성까지 되는 전형적인 미국의 정치 명문가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정치 마피아들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피아들 그리고 사법 마피아들 가족이 대부분 판사, 검사, 변호사, 로스쿨, 로펌 다 그래서 황금 수저 애들 다 그렇게 현대판 음서제도죠. 결국은 이런 애들은 자생력이 없고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이 꼴이 난다는 결국 뭐냐면 자기 보좌관이었던 여성 30대 여성 수녀가 성희롱 해갖고 결국은 미투 해갖고 지금 옷 벗게 생겼어요. 사퇴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2세 정치 다가 그렇다는 거 아닌데요. 황금수저 애들이 세상을 어떻게 쉽게 만만히 살아갔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런 애들을 솎아내고 감별해낼 수 있는 언론이 그걸 안 해줘요. 오히려 그걸 감싸줘요. 우리나라도 여러 애들 있죠. 결국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받는 거죠. 아주 그냥 끔찍합니다. 전자발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자발찌가 뭐냐면 전 한 건인 줄 알았는데 2건이에요. 전자발찌를 노원경찰서, 서울 노원경찰서 아파트 이웃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근데 도망을 갔어요. 수락산으로 가서. 근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아파트니까 그 아파트 내에서 강간을 저지르면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발찌가 이게 그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아파트 같은 밀집된 지역에 살고 있는 데는 전자발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좁은 곳은 무슨 전자발찌? 미국같이 넓은 지역 같은 데는 가능하지만 또 다른 거는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아예 미성년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면 체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미성년을 강간하고 이제 잡혔어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그러니까 박범계란 인간이 뭐 전자발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네 일이나 제대로 해라 박범계. 이런 전자발찌가 무용한 범죄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하긴 가진 자들 뒷공문이나 털어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한둘이냐마는. 실제로 이재용을 가석방시키거나 이중근을 가석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험한 성범죄, 전자발찌한 성범죄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본분 아닙니까? 그런 본분보다는 이재용이나 이중근이 지금 가석방시키는 게 중요한 게, 도대체 이 정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하면 이 정권도 다 된 거죠, 사실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전자발찌 관리해갖고 벌써 강간 피해자가 2명이에요. 이놈들 또 나와서 또 하겠죠. 그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나 제대로 해라. 제발 좀. 정신나간 인간들. 어린이집, 제가 다른 건에서도 계속 그랬지만 딱 2살부터 5살 사이 차이가 제일 위험하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돌봄에서 비어있는, 태어날 때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확인했지만 2살 넘어갈 때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5살까지 이 아이들을 이 아이를 보호할 어떤 공적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서 발생한,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3살 딸 방치 미혼모 사건도 똑같습니다. 2019년에 2-3달 정도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그 뒤로는 안 보냈어요. 그냥 자기 안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집에서 있다가 방임으로 홀로 있다가 이 아이는 죽었어요. 즉 현행제도상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라는 거는 부모죠. 보육시설 입소나 이걸 등원을 강제할 방법이 없대요. 특히 이런 방임학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때리거나 뭐 이런 경우는 즉시 분리가 가능하지만 이것도 방임학대는 이 사례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빈 곳들이 많아요. 이 3년도 못 살고 죽은 이 아이는 어떡할 겁니까? 고위험, 확대 고위험 아동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린 아이도 학대했을 경우 처벌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 못 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죽은 아이 너무 불쌍합니다. 자, 오태훈의 수사본부 갔다가 와서, 그 전에 얘는 왜 그랬을까요? 독일에 있는 간호사가 우리 코로나 백신 대신에 식염수를 주사를 했대요. 왜 그럴까? 근데 얘가 쓴 거 보니까 백신을, 이 간호사가 소셜미디어에 백신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바가 있대요. 그러니까 백신, 아니 그럼 자기나 맞지 말지. 네? 왜 맹물을 주사해갖고 만약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 도대체 얘는 왜 그랬을까? 일종의 머시머더? 히어로머더? 아니면 글쎄 뭐라고 정의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의료인이 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약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하면 맞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가, 거짓말을 해서 백신인 것처럼 주사라는 거는, 이거는 글쎄 한번 이런 범죄도 코로나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앞쪽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아시죠? 막장 난장처럼 8시에 그 전에 잠깐 다른 거 했을 수도 있고요. 예.